원장님, 요즘 많은 분들이 얼굴 외모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자연이 빚어준 건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아름답게 생긴 거는 아름다운 건 맞지만, 근데 우리가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카메라가 직접 마사지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연예인들은 카메라를 계속 내 얼굴을 보잖아요. 보통 우리가 얼굴을 그렇게 자세하게 계속 매일 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단점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메라에 부하게 나와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니면은 눈이 좀 적게 나오면은 눈을 크게 해 보이는 화장을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너무 과한 부분을 줄이고, 이러는 방식으로 조금씩 예뻐지는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처음에 데뷔했을 때보다 나중에 좀 더 예뻐지는 경향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예뻐질 수도 있고 더 못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못생겨지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첫 번째는 세안인데, 1번 올바른 세안제. 왜냐면 요즘에 세안제 종류도 너무 많고 pH 종류도 많아요. 피부의 pH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염기성으로 이제 세안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산성 세안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피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의외로 안 좋아요. 어떤 게 문제냐면은 염기성으로 갈수록 거품이 잘 나요. 그러니까 약산성으로 갈수록 거품이 안 나요. 세정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꼼꼼하게 뽀드득거리는 느낌의 세안을 좋아해요. 그게 잘 세안됐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약한 세정력으로 뽀드득거리게 세안하려면요, 엄청나게 강한 마찰을 유발을 해야 돼요. 손으로 물리적으로 계속 마찰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질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아까 보습인자 붙어 있다고 했죠? 보습인자가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깨지기 시작하고 보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피부가 너무 약해요. 아토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로 약하게 세안을 한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약하게 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염기성까지는 아니고 중성세제 쓰면 돼요. 왜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나 인식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안을 했을 때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들거나 거품이 잘 안 나면은 세안이 잘 안 됐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찝찝한 느낌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보다 중성 정도의 세제를 사용해서 적당한 거품이 나게끔 봐서 적당히 세안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강도로 세안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안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세안 시간 중요합니다. 막 1분 세안법, 3분 세안법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 길어요. 세안은 짧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데스모즘이고요. 여기에 이제 각질 세포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닿는 순간 느슨해져 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그러면은 세안을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안을 오래 할수록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느슨해져요.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각질이 더 탈락되기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때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불리죠. 물에 불어가지고 얘가 느슨해지니까 때를 밀었을 때 잘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때밀이 하고 나서 다음날 피부 다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몸 되게 건조해지죠. 뭔가 뻣뻣해지고 당기는 느낌 들죠. 왜냐하면 물에 오래 닿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 세정제도 얼굴에 오래 묻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세정제는 피부에 안 좋습니다. 세정제는 기본적으로 묻혔다 닦아내는 거예요. 오래 묻어 있을수록 세균만 녹는 게 아니라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든 물이든 세수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피부에 안 좋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물리적인 자극도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내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네 번째는 온도. 체온 보통 얘기할 때 36.8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온도가 피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물을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물로 시작을 해서 차가운 물로 끝내라, 모공 청소할 때. 근데 그러면은 우리 피부에 계속 자극을 준 거예요. 뜨거운 물로 자극을 주고 차가운 물도 자극을 줘요. 뜨거운 물이 들어왔을 때는 더 피부가 빨리 느슨해지고, 차가운 물이 됐을 때는 피부가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는 탈락하기 쉽다는 거고, 딱딱하다는 거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거예요. 둘 다 절대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미지근한 물로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세안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딥 클렌징 같은 거. 이거는 약간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 내구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피부는 4개의 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층에서 여기 위에를 각질 계속 제거하면은 얘를 계속 각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점점 얇아져요. 그리고 여기 각질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부 장벽, 피부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계속 탈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안쪽으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고 나면은 피부 수분 막 건조해지고, 피부 약한 사람들이 각질 제거하면 다음날 뒤집어지고 하게 되는 게 장벽이 계속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세안. 이게 보통 이중세안을 할 때 2가지 부류로 나눠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얼굴에 기름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이중세안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화장을 한 경우에도 이중세안 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색조가 기준이에요. 파운데이션 정도는 폼 클렌징으로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까지 가볍게 했다 그러면 폼 클렌징으로 지우셔도 돼요. 근데 그 이상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높다는 거는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일 세안제를 썼을 때 사람들이 그 오일에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피부는 화장을 다 지워진 상태고 깨끗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폼을 한 번 더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피부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세안이 된 상태에서 폼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피부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오일 세안제 하나만 써가지고 물로 헹궈서 마무리하거나 찝찝하다 그러면은 요즘에 뭐가 있냐면은 오일 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일인데 물 묻으면 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오일로 해가지고 화장만 지우고 다 지워졌으면은 샤워기로 물 한 다음에 살짝 문지르면은 폼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헹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세안제로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오일 세안이 왜 안 좋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 보습인자, 세라마이드 같은 거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다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으로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오일 세안을 많이 할수록 그런 보습인자들이 더 많이 쓸려져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오일 세안제는 너무 자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습은 첫 번째 문제는요, 안 바르는 거. 안 바르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안하고 나면은 그 막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내 피부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 절대 안 바르면 안 됩니다. 가끔 피부 예민하다고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보습제 또 중요한 건 과하게 많이 바르는 거. 요즘 종류가 많아요. 화장품 시작하면은 기초만 해도 막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원분들은 많이 팔아야겠죠. 이거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사실 다 우리 피부에 맞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은 다 바른다는 거는 로또 맞을 확률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로또가 피부에 좋은 로또가 아니에요. 피부에 나쁜 로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딱 바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토너 하나, 크림 또는 로션. 크림 또는 로션이라 말씀드린 거는 기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선천적으로 많이 타고나신 분들이 여름에 크림 바르면은 여드름 늘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여름에 좀 가벼운 로션을 발라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제외한 모든 분들은 크림만 바르는 거예요. 하루 1년 내내. 그래야지 피부가 보습이 잘 되고 할 수 있고요. 내가 피부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깨졌어 이미.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하나 정도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재생할 수 있는 앰플 같은 거. 대신 미백이나 주름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앰플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아이크림 바르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바르고 좋은 크림 선택해서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마스크팩. 1일 1팩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분들 중에 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고, 마스크팩은 또 왜 이제 비추드리냐면은, 보통 마스크팩 하면은 물기가 젖어 있죠. 오래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부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수분 날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영양분을 줄 때 주일에 아니면은 2주에 한 번,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가 튼튼한 사람이라면. 근데 피부가 자극이 있다면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장품들은 피부에 별로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 정도 흡수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흡수를 증가시키게 할 수 있는 인자들을 거기에 섞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부를 억지로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거를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1일 1팩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다면은 제 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한정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SNS 유튜버가 될 수 있고 틱톡이 될 수가 있고 X라고 해서 트위터 대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유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야지 더 이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잘 타고났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구도가 높다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은 거죠. 뭘 해도 괜찮거나 촬영 기술이 좋다 보니까 잘 처리된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자극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지 않은 그런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안전한 방법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자극적인 것들 이제 했을 때 되게 좋아질 것 같은, 갑작스럽게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은 의외로 본인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피부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얼굴이 예뻐질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노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세안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올바른 세안. 4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세안제 종류. 두 번째는 강도. 그래서 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시간은 가장 짧게. 그래서 가능한 이제 30초 이내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물의 온도. 그래서 물의 온도는 항상 미지근하게. 세안을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안이 강하게 할수록 우리 피부를 계속 깎아먹어요. 그래서 피부 내구도가 빨리 다르면은 노화로 더 빨리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구도를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은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물질들을 살짝 제거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이제 세안을 해줘야지 이제 세안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올바른 세안제 한 가지만으로 약하게, 그리고 30초 동안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세안 습관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하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세안을 한다면은 건강하고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제가 있는데 우리는 피부 쪽에 집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쪽에 좋아지는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햇빛이나 자외선을 받는 산화 데미지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B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중에서도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저는 꼭 이제 또 챙겨 먹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글루타치온. 요거는 햇빛으로 인해서 산화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또 얘는 햇빛을 받았을 때 멜라닌 중에서 흑색을 나타내는 멜라닌이 있는데 유멜라닌이거든요. 그 유멜라닌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가지고 흰색이 되게 만드는 멜라닌을 형성하는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피부를 직접적으로 밝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3가지는 꼭 드시게 되면 피부 노화를 막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요즘에 밖에 나가서 먹게 되면 건강하게 먹기가 어렵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단당류라고 해서 디저트, 달달한 것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진짜 나빠요. 단당류가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진짜 나쁜 역할을 하고 당을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 균형을 다 깨트리면서 우리 피부 노화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곡류를 씹을 때도 잡곡으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소화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밥 같은 걸 먹게 되면은 단당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잡곡을 먹게 되면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곡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일본만 찐득찐득한 쌀을 먹어요.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나 동남아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남미라고 해가지고 약간 휘휘 날리는 쌀을 먹거든요. 그거 요즘에 한국에서도 유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당뇨 예방식으로 걔는 혈당이 낮거든요. 그래서 포만감도 조금 드는 반면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당이 낮기 때문에 안남미로 식습관을 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 아침 같은 경우에 가볍게 샐러드 이런 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침에 샐러드를 먹는데 피부가 좋아져요. 진짜로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지면은 무조건 피부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무지개 색깔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가능한 거기에 색깔에 맞는 영양분이 있어서 그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이 있는 거를 먹게 되면은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이 결핍이 없게 되는 거죠.
하죠. 그러면서 몸이 재기능을 하고 몸이 재기능을 해야지 삐그덕거리는 게 줄어서 피부도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운동. 이거는 왜 적절한이라고 적었냐면은 적절해야 돼요. 과하면은 관절 망가지죠. 그리고 우리 막 인상 쓰면서 운동하잖아요. 피부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그래서 가진 맥시멈 심박수의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만 쓰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증가해요. 혈액순환이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 몸 전체, 특히 피부 끝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냥 우리 피부에도 약간 노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폐물 배출하죠. 그러면 당연히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적절하게 하라는 거는 야외에서는 가능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햇빛을 받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하게 되면은 오래 할수록 햇빛에 대한 데미지가 더 커서 몸은 건강해지지만 피부는 나빠져요. 근데 우리는 피부 건강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운동, 예를 들면 무게를 많이 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몸에 젖산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무산소를 많이 하게 되면 몸에 젖산이 생기는데, 그러한 젖산은 이제 염증 수치를 올리고 그런 것들은 다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적절하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러면 영양소 결핍이 생기죠. 그때 피부 확 늙어요. 피부가 확 늙고, 우리는 통계가 있을 때 약간 통통한 사람이 제일 오래 삽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과한 건 좋지 않아요. 그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방이 피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이어트 과하게 하면 지방이 다 없잖아요.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 없게 되면은 피부가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산화에 대한 데미지를 받거나 레이저 같은 걸 했을 때 남들보다 효율이 떨어지거나 재생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 또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에요. 자외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외선도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 산화 데미지를 줄여주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직관적인 게 있어요. 선크림. 제일 중요하죠. 선크림은. 이거는 진짜 100번 얘기해도 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발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야외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활동할 때만 바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출근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집에서. 그러면 저는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을 하겠죠? 햇빛을 거의 안 보잖아요, 실내만 있으니까. 그럼 저는 선크림 안 바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선크림은 양날의 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피부에 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바를수록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바르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바를 수 있는 상황에는 안 바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고 연속해서 30분 이상 나가서 활동을 할 때만 바르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요, SPF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해요. 이러면은 20분의 1만 투과가 되는 거고, 얘는 30분의 1만 투과가 되는 거니까 95% 막는 거고, 얘는 3%니까 90한 6% 정도 이제 막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해요. 굳이 막 50짜리 발라가지고 그래봤자 98%거든요 이거보다 3에서 2%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진한 거 발라가지고 불편함 겪고 피부에 악영향 끼치지 말고 적당한 거 발라가지고 일상생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햇빛이 너무 진한 바닷가 같은 데 가요. 그거는 진짜 햇빛 세잖아요. 최대한 많이 막아야 돼요. 그때는 저는 한국에는 잘 안 파는데 100짜리도 발라요. 정말 이제 동남아 같은 바닷가 같은 저는 100짜리도 가끔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선크림은 폼으로도 지워집니다. 오일로 지우는 거 아니에요. 가끔 선크림 발랐다고 클렌징 오일 해가지고 이중 세안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선크림을 잘못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안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클렌징 폼으로 지워야 됩니다. 클렌징 폼으로 지우셔도 충분히 쉽게 지워져요. 그래서 요거 잘 바르는 거 항상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얘기 못했는데 이거는 자외선과 관련된 건 아닌데, 아까 노화 막는 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보습입니다. 보습제를 막 이것저것 다 발라, 많이 바를수록 좋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바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름이에요. 근데 내가 피지가 많아요. 이때 막 뿌덕한 밀폐제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가 안에서 돌면서 트러블 생겨요. 피지 분비량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 피지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여름에는 습도가 높잖아요. 보습에 너무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로션 같은 거 바르는 거, 수분만 내놓고 날아갈 수 있는 거, 너무 무겁지 않은 거. 근데 이제 겨울이에요. 건조하죠. 그때는 밀폐제, 예를 들면 수분을 가둬둘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계절에 맞춰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동남아야 1년 내내 여름이죠. 한 가지만 써도 돼요. 근데 한국은 계절에 맞춰가지고 보습제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맞춰서 건조하고 습도가 낮을 때는 밀폐제 형태를 쓰고, 덥고 습할 때는 수분제, 가벼운 형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분제와 밀폐제의 차이는 물과 기름의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기름이 많은 거는 기름이 가둬두기 때문에 밀폐제고, 기름이 적고 이제 물이 많은 거는 물을 끌어당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제. 그래서 좀 가벼운 거고요. 그래서 내가 기름이 많고 여름이다 그러면은 수분제를 쓰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겨울 상황이다 그러면은 밀폐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눠주시면은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보습제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그거를 1년 내내 똑같은 거 바르시잖아요. 저도 사실 귀찮아서 많이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겨울에는 저는 대체적으로 진하지 않은 거를 한 개를 사서 겨울에만 바세린이나 오일 같은 걸 조금 진한 걸 섞어서 추가로 발라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력. 중력을 예방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달나라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 마사지인데요.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옛날에도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팔자 주름을 예방하는 마사지. 왜냐면 팔자 주름이 생기면은 이렇게 피부가 내려와서 요게 접히니까 팔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우리가 단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이 단련되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좁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겨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혓바닥을요, 입천장과 앞니 쪽 맞추면은 입술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하는 소리를 내면은 여기에 힘이 약간 들어가요. 그걸 하면서 약간 웃어보세요. 당기는 게 느낌이 나죠.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광대로 올라가는 이 근육이 있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이 힘이 세지면서 얘를 당겨줘요. 그러면서 약간 웃을 때 이 느낌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팔자 처짐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중력과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표정과 관련이 있는 건데, 미간주름. 왜냐면 미간주름이 못생겨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너 인상 쓰는 거야? 너 화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난 화 안 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볼까 생각해보면은 미간주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간주름은 두 가지 근육 때문에 생기는데, 눈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코가 있고 하면은 위아래로 당기는 프로세우스라는 근육이 있고요, 양옆으로 당기는 코르게이터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우스는요, 이렇게 위아래로 당겨서 이 주름 만드는 거를 프로세우스고, 이 코르게이터는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주름을 만드는 거를 코르게이터라고 하는데, 이 근육의 힘이 셀수록 단단해지고 튀어나온 데잖아요. 여기에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약간 움푹 패이기도 하고 주름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볍게 손가락에 로션을 발라서, 프로세우스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세우스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코르게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근육이 풀립니다. 일종의 마사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관광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뭐예요? 발 마사지 받으러 가죠. 왜 받으러 가요?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근육이 알배기잖아요. 알배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육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근육이 운동을 하고 나서 알배긴다는 거는 근육이 다친 다음에 커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어준다는 거를 알배기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런 식으로 근육을 좀 풀어주면은 비대해지는 것도 좀 줄어들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간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요. 오늘 얼굴이 예뻐진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끔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노화를 막아야 했고 자외선을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세안을 적절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영양제를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보습제, 올바른 보습제를 시기에 맞게 잘 발라주시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적절하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잘 발라주시고, 필요하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얼굴 운동들, 그래서 팔자 마사지와 미간 마사지 꼭 잘 해주시면은 훨씬 더 예뻐지는 얼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친구나 지인들이 있다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